첫 소식으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왜 이재명 대표 구속이 안 됐습니까? 왜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합니다. 구속 못 시켰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그동안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맞지 않느냐. 검사실의 화양연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민당 분들하고 이렇게 친한가 180석과 내가 싸웠던 장면들을 그래서 아까 원희룡 보셨죠. 후보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민당의 어떤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만큼 문재인 정부와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의 대상은 한동훈 후보에게로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요. 다른 후보들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 후보의 1차 과반은 막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초반에는 원희룡 후보가 이 한동훈 후보 공격에 앞장을 섰었는데 지금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다 같이 합세해서 모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동안 수많은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급한 전당대회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전당대회에서 던진 이슈가 전당대회를 치르는 당도 무너뜨리고 또 결국은 용산까지도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이슈를 복합적인 폭발성 있는 이슈인데 이거를 잘못 던진 거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격화되는 양상은 뭐 공동 추격전을 벌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처음에 던진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한 후보한테 던졌는데 그쪽에서 타격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용산도 타격을 입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는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절박감이 많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점점 난타전으로 흐르고 또 지금 토론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쪽으로 계속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조급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1등을 두들겨서 뭔가 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안 나오니까 다른 후보들이 조급해진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졌는데도 네. 그 기존의 구도, 그러니까 뭐 사자 구도라기보다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구도로 치러지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들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격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문제 제기를 보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을 못 시켰다라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책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도 이제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수사를 못하면 이렇게 해서 뭐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사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혹은 영장을 치는 것이 너무 일렀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아니었다. 그냥 실적이 떨어졌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시절에 그 당시 정권 시절에 이제 화양연화였었다라고 네.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표현을 장관 시절에 했었죠. 이 부분을 네.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대로 문제를 삼으려면 만약에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당시에 검찰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 대한 수사 중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과연 뭘까? 그건 윤 대통령까지도 공격하는 꼴이 될까 봐 네. 좀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 그래서 겨우 남은 말이 민주당하고 친하게 지냈냐.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유치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공격을 하려면 이렇게 핀포인트를 잡아서 딱 찔러야 되는데 무슨 산탄총을 쏘듯이 여기저기 피해가 지금 불똥이 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난타전이 벌이는 가운데서도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눈길을 끄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혹시 탐나는 인재가 있느냐라고 4명의 후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각 후보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짝 바꿔서 예. 데려오고 싶은 의원.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우리 당으로 데려와서 예. 이 국회 분란을 좀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굳이 한다면 예. 추미애 의원을 모셔오고 싶습니다. 지난번 정권 창출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 비법을 잘 우리 이번에 적용해서 정권 재창출에 역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성호 의원을 꼽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의리 있고 소신 있고 합리적 할만한 사람인데 하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회 폭거를 막아야 될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그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이 세 명의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살짝 비틀어서 야당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현실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재미삼아 던진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사용을 했고 윤상현 후보는 개인적인 친분과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자, 뭐 현명한 대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TV토론회에서 역시나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이 난타전. 어느 쪽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본인 입으로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철을 말하는 건데요.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 우리 위원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자,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천이 자행됐기 CBS에서 때문에 나온 당의 제 처가 상징입니다.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우리 다 가까운 분들인데 뭐 증거 조작하실 겁니까?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그만하시고요. 당무 자, 감찰을 좋습니다.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 들으신 이런 말싸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짓말이면 책임을 질 거냐,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식으로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보시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든 어떻게 상응하는 자, 식은 말고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두 저는 번째.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오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오 노. 저도 같이 예스 오 노.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오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원희룡 후보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들으신 것처럼 근거를 내놔라 라면서 강하게 맞받아쳤는데요. 그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된 겁니다. 감정 섞인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 정책 토론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말싸움만 남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의혹을 제기한 원희룡 후보가 글쎄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는 좀 못했다. 아는 건가요? 못한 건가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1차 토론회에서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하니까 원희룡 후보 쪽에서 그 답을 하질 않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네거티브를 자제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다음에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청자들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뭔지 대달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피하고 오히려 지금 다 말씀드리면 증거를 조작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같은 당내에서 어떻게 증거 조작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들으면서 근래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그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여러 번 봤던 장면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 아니냐 이러면서 막 몰아붙였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변변한 근거가 없었죠. 그런 장면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정말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선을 넘는 과도한 네거티브, 특히나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지양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가 아까 그랬어요. 지금 제시한 의혹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 당무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당무 감찰로 밝혀내는 경우가 있나요? 당무감찰 가려면 뭐 최소한의 근거나 뭔가 의혹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도 뭔가 내놔라. 그렇다면은 당무감찰을 뭐 받겠다고 할진 모르겠으나 뭐가 있어야지 당무감찰도 이어지는 겁니다. 뭐 당에 있는 기구라고 해서 뭐 아무거나 다 얘기한다고 감찰로 이어질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뭐냐면 그래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비례대표 공관위에서 그거를 각자 여러 명, 10명이 넘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네. 종합 토론을 통해서 이건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이 똑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공천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서 뭐 순위 조정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인이 찍어서 이 사람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 대리인을 통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밝힙니까? 밝힐 수가 없다는 거. 밝힐 수 없는 거를 지금 원희룡 후보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희룡 후보한테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거가 차고 넘치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시면서 근거 하나 제시 못하는 이것 갖고 당무감찰 하자는 게 얼마나 본인이 내로남불을 하고 계신지를 좀 되돌아봐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좀 그 얘기하시면서 또 이제 야당 예. 최상병 특검 얘기까지 이어서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싸움과 감정 싸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요. 이번 토론회에서는요. 심지어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소통을 했다는 분이 뭐 극소수인데요. 근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김경률라든지 진중권 또 그렇게 같이 왔던 뭐 정의당 참여연대 인사들 이런 부분과는 매우 활발하고요. 매우 활발하다는 아니, 말씀 제 질문이 어디서 아직 안 나오는 끝났습니다. 그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 분이 계시죠. 땅 신영복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아니 제가 거짓말 묻겠습니다. 하시면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아니 왜 이렇고요?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아, 저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자, 이 통상 색깔론이라고 하면 여당과 야당이 다툴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격 포인트일 텐데 보수 정당 내에서 같은 이 후보들끼리 색깔론이 나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자해 수준이 아니냐라고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승부의 세계가 원래 냉정한 법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의 충돌은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TV 토론회에서만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힌 게 아니고 이 두 후보의 뒤끝은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육하 원칙까지 정확히 제기하라고요? 내부 고발할 때 진짜 뭐 녹음하고 다 몰래카메라 찍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발 못하는 겁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된다면 저는 그에 상응한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 자꾸 말 띄고 답변을 안 하고 메신저 공격만 하잖아요. 근거를 말 안 할 뿐만 아니라 논란이 뭔지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맞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만한다고. 근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만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예스, 오와 노 물었을 때 예스 하신 거죠? 갑자기 원희룡 후보한테 이틀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저를 지금 떨어뜨리는 게 목표 아닌가요? 국민의힘 이 당대표 후보들 간의 이런 싸움을 보면서 거대 야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이건 다 같이 죽는 공멸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위기가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심리적인 분당은 시작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물리적 분당은 사이즈가 작아서 어려울 거고 이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개파 갈등의 아마 예고편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분당이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까지 가는 건 이 정도의 감정의 골이 이미 서 있고 그다음에 또 진영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재건에 대한 보수 재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 부분과도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져서 지금 해야 되는 또 어떤 상황으로 닥치고 있는 그리고 만나는 지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계파 갈등이 격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당청 관계나 또 국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극으로 치닫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정치인들인데 당을 위해서 나중엔 좀 이렇게 화해를 하고 네. 같이 뭉칠까요? 일단은 이게 뭐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내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네. 근데 전당대회가 뭐 여러 정당을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과열이 되고 심지어 남의 편인 것처럼 맞붙는 이런 전당대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많이 수습을 하고 이런 그랬죠.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이미 한국 정치의 전조가 드러난 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대선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경선에서 탈락한 쪽에서 금방 이렇게 선대위로 가담을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다들 있었거든요. 그 연장에서 좀 더 이번에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간의 싸움을 보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예요. 이 부분은 보면 이제 심지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묘하게 이제 작년 12월 29일에 네.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취임을 할 쯤에 얘기를 했던 게 우리한테 궁중암투는 필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 작년 12월에 이미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건희 영부인을 두고 법 앞에 뭐 예외는 없다라고 발언한 것 여기서부터 이미 틀어졌고 윤 대통령의 정확한 의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한동훈 후보에게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작년 말에 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관계는 부차적인 겁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 이것이 틀어질 대로 틀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심리적 분당을 넘어서서 자칫하면 물리적 분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이 이야기들이 야당 측에 그리고 외부에 다 공개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